이게 그 건물공사에서 땅도 파잖아요. 토목공사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채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땅에 관해서 생긴 채권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물 신축공사인지 그게 무슨 땅에 관한 공사냐 이렇게 해서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의문을 좀 가지시고 이제 그냥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땅을 이렇게 땅에 뭐 저수지를 판다, 그죠? 땅에 저수지를 파는 공사를 맡겼다. 근데 그 대금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저수지 파는 그 대금, 공사 대금이 그 땅에 관련된, 저수지가 있는 그 땅에 관련된 채권이면 틀림없죠. 그죠? 그건 의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바꿔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좀 보수해달라라고 해서 그 건물을 인테리어를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 건물을 좀 이렇게 수리했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그런 채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면 틀림없죠, 또. 그죠? 그건 땅에 관한 건 좀 멀잖아요. 땅을 안 팠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명백한 어떤 그 결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사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건물 신축공사, 건물을 땅을 파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이런 공사에서 못 받은 돈을 가지고 땅에 관한 채권이라고 해서 땅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2008년 5월 사례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서 대법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시각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은 토지와 관련된 채권하고는 조금 멀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의 전제는 그 부분에 대한 전제는, 그 말의 어떤 전제는 비록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하는데 10억 원으로 이제 신축공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토목공사 하는데 뭐 2억, 나머지 8억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받기 위해서 내가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이나 지금 판례의 어떤 주류는 물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토목공사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얼추 들어갔고 8억은 나머지 위에 올리는 돈이다. 그래서 2억만큼은 내가 뭔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2억 부분도 역시 토목공사 부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오케이죠. 그러면 뭐 의문이 없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로 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 같습니다. 취지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아주 예외적인 지금 대법원 사례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다르게 볼 특별한 어떤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나중에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런 시각으로 한번 2008년 5월 사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례는 고기 축 가공 공장, 발음이 잘 안 되냐? 축 가공 공장, 그러니까 고기 가공 공장을 신축을 하다가 이게 그 건물까지 이제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공장 뭐 짓다 보면 땅 파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공사 중단 단계가, 공사가 된 단계가 아주 낮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상태로 중단이 돼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볼 때는 기둥,
있고, 그 다음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덮개, 지붕 이런 것까지가 완성된 상태를 부동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하는, 뭐 콘크리트 판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 벽만 있고 지붕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태에서 중단됐는데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 그 토지에 관해서 그 유치권을 주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이제 성립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13페이지에 그 하단 부분에 좀 보시겠어요. 이 공사 중단할 때까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 공사금 채권에 기해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러면 이 하다만 이런 부분, 정착물, 이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가능하냐, 이런 논의도 됐었는데, 이 정착물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땅에 부합된 거다. 땅에 부합된 거기 때문에 이 정착물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그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토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착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면은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이 사건에서도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이게 논의가 됐는데, 그 밑줄 친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 재항고인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재항고인은 공장 건물의 신축 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재항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사유치권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토지에 관한 물건에 관한 상행위로 점유 취득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다르게 한 셈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원심 판단하고 달라진, 그러니까 상행위로 점유를 취득했느냐라는 부분 관점과 관련해서 원심 판단과 달라진 대법원 판단과 다른 사례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린 그 사례입니다. 14페이지 그 2007년 11월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짓다가 이렇게 파일만 이렇게 그 콘크리트 파일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파일 토목 공사를 맡은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한 케이스인데, 결국은 이제 이 건물이 없으니까 이 물건이 토지가 경매에 나오게 되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 부분 철거하고, 이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이잖아요. 이 철거하고 그 다음에 대지를 인도해 달라라는 이런 소송을 하니까, 나 이거 박리라고 그 돈 못 받은 게 있다, 유치권 행사한다, 뭐 이런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공사가 이 토지에 관한 공사냐,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냐 하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데, 이 대법원 사례는 된다라고 봤습니다. 된다. 그건 이제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데,
원심은 그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생긴 것이지 이 토지와 관련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왜 이걸 특별하게 봤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하도급업자인데요. 이 하도급업자 이 사람도 이 공사업자도 이 공사업자가 맡은 공사 자체가 토목공사뿐이었어요. 토목공사.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맡은 공사가 딱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목공사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박은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맡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를 한 거, 그 중에서 토목공사를 한 거하고는 다르게 봐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사람은 토목공사만 맡은 사람이고 그 15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시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는 이런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서 아파트 3개 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 파일 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런 점에서 토목공사를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결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토목공사만 맡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토목공사로서 대지의 가치가 높여졌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근거로 삼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공사를 하면, 건물 공사를 하면서 땅을 이렇게 집안을 다지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땅에 관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많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땅에 관한 공사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처럼 그 토목공사만 맡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시각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가 한동안 대법원 사이트에 떠 있더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이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생긴다라는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없애버리지 않았나. 지금 보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예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16페이지부터 쭉 사례들은 전체적인 어떤 아까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땅의 토지와 관련된 그 신축 부지인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하급심 판례들이 쭉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케이스에서 대구지방법원 2008년 사례에서 경매는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 다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를 과연 유치할 권리가 있느냐, 공사대금 못 받은 걸 이유로 해서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는데, 그 16페이지 하단 부분에 결련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가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일 뿐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 이 토지들입니다.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마찬가지인데요. 대구고등 2006년 사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이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토지 자체로부터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조금 뭐 이론을 좀 풀어서 했죠, 그죠? 이거는 어쨌든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하단부 부분에 80년 10월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 취지는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단독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단독주택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마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지금 주인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건물이 낙찰이 됐다. 그런데 그 낙찰자가 비켜달라라고 했는데 못 비켜줘.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이걸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채권이잖아요. 그죠? 건물을 뭐 보수하고 뭐 수익 가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채권인데 그러면 이 대지 부분은 명도에 인도해야 될 거 아니냐. 대지. 네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한들 그거는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일 뿐이지 대지에 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대법원은 그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두고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부분에 대해서 결론성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 대법원 사례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체적인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 사례는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서 이 건물을 그대로 돈 받을 때까지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대지 부분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하면은 이게 불공평한 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당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상태, 불공평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일 뿐이지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관한 채권의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성이 있다 라고 이 판례를 끌어다 붙이기는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공사대금 중에서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이유로 해서 그 신축한 부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축 대금 채권과 토지 사이에, 신축 부지 사이에 결연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 공사 관련된 그 밖에 이제 이렇게 결연성이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이렇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는 땅 파는 굴토공사를 했는데 굴토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일단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 굴토공사 자체가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결론성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는 부분은 5, 6 별지 목록 기재 5, 6 그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굴토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스스로 했다고 하는 공사 내용이 별지 목록 2, 3, 4 대지뿐입니다. 2, 3, 4. 그러니까 2, 3, 4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유는 5, 6에 대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도 너는 말이 안 된다. 2, 3, 4 토지에 관해서 생긴 굴토공사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인근 별지 목록 5, 6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결론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네가 그런 공사 계약을 했는지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 가사 그런 공사 계약 자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실무상으로 이런 판단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 유치권의 특성상 유치권이라는 것이 경공매와 관련해서 많이 생기는데, 유치권이 없다, 유치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 자체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